청송 녹주 가슴에 꽂히는 주창이 되자하네. 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김우성 작가님 개인전에 와주신 분들께 매우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번 전시가 이제 담양에서 마련된 전시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마련된 전시인지 전시 소개를 짧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전시는요, 담양 달빛 예술창고에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작가 4분을 이렇게 초대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저 구관에는 지금 박문종 작가님하고 이상구 작가님이 전시를 하시고요. 그리고 신관은 저하고 박일정 작가님이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는 10월 2일까지 약 2달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각 자기 작가의 공간에서 작가만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각자 개인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를 이제 여기서 많이 좀 도움을 받아가면서 했잖아요. 담양군에도 그렇고 여기 전시관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소감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는 이제 이 달빛 예술 창고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전시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관장님께 아주 대단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천장이 이렇게 높고 큰 전시장에서 하고 싶은 생각이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이런 전시장에서 전시를 할 수 있으려면 작업이 일단 이 전시 공간에 맞아야 되잖아요. 이 관장님께서는 이렇게 큰 작업들을 많이 이렇게 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지금 때마침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사이즈가 좀 큰 작품들을 좀 진행해 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달빛 예술 공간하고 잘 좀 매치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그밖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본격적인 작품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들어보거나 주제에 대한 설명도 좀 들어볼 텐데요. 이번에 전시가 제가 보기에는 약간 기존의 작품들하고는 살짝 다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 주제에 대한 좀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번에 전시 주제가 욕망의 재해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 보다라는 뜻의 한자가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콜론 해서 옆에 히든 리얼리티라고 해서 감춰진 진실을 보는 것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자 하고, 그 메인 주제로는 욕망의 재해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제 이 제목을 잡기 위해 작가님과 서로 이야기도 하고 소통도 했었는데, 이제 작가님께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전시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욕망이라고 하는 하두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진화와 또는 진보와 문명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게 욕망이고, 또는 쇠락과 어떤 죽음에 이르는 하나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양면적인 욕망의 성격들을 한번 각 주제에 맞춰서 한번 풀어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가령 이제 욕망에는 이렇게 지금 죽창가가 지금 이렇게 메인 작품인데요. 죽창가는 어떻게 보면은 혁명을 향한 민초들의 어떤 그 모습들을 담아낸 작품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혁명을 향하는 그 어떤 마음 속에는 욕망이 불타오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각자의 어떤 자신이 어떤 실현하고 싶은 어떤 꿈, 또는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욕망이라고 하는 기호로 해석을 한 거고요. 아니 이제 저 뒤에 있는 헬시티라고 하는 그림은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욕망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건 좀 약간 풍자적인 그림이죠.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착취와 어떤 화폐 경제를 통해서 인간성을 사물화시키고 인간성을 소외시키는 하나의 좀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좀 이렇게 나름대로 적나라하게 좀
표현을 했었던 거죠. 자본주의야말로 그 욕망을 먹고 사는 하나의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바로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작품은 저것도 하나의 풍자화의 형식입니다.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유행병을 이야기하는 건데, 보시면 주술이라든가 어떤 종교적인 표현이라든가 뭐 저 안에서도 어떤 욕망을 저는 이제 발견을 했고, 그 욕망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좀 해석을 좀 해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긍정적인 면, 행복과 또는 불행이라든가 혁명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저는 욕망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욕망을 잡아봤습니다. 네. 작품을 보시면서 조금 뭐 궁금증이라든지 생기셨던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관객분들한테. 저 그림은 좀 제목이 숭고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사실 이제 솔직한 이야기를 하자면 아직 완성이 덜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성스러운 상 또는 숭고함의 어떤 그 대상에 대한 욕망을 제가 표현해보려 했던 작품이죠. 성스러운 대상 또는 경건한 대상, 그 속에서도 난 욕망이 있다. 열망한 욕망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도 욕망이 있는 사람이고 어떤 것을 듣고 싶으신가요? 많죠? 백화점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많죠. 100가지의 욕망이 저한테도 있는데 저는 일단 이런 어떤 작업에 대한 욕망이 좀 큰 것 같아요. 보니까 욕망도 보니까 그 살면서 발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 욕망이 뭘 원하는지를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냥 남들이 뛰어가니까 그 뒤를 막 쫓아가는 게 있어요. 그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한테는 이 목걸이가 필요 없는데 멋있는 사람이 목걸이를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갖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그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건데 뭐 저는 그것보다는 나의 욕망,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고 나한테 필요한 욕망이 뭔지가 궁금했어요. 일단은 작업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이렇게 만족한 작업을 하고 있으면 되게 좀 행복하고 그런 게 있죠. 몰입되는 거. 원래 스타일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첫 번째는 작품이 제가 대체 커요.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내가 왜 이렇게 크게 작품을 하지 하고 나를 딱 보니까 학교 다닐 때 그때는 벽화를 많이 그렸어요. 벽화, 학내 벽화, 바닥화, 걸개 그림 많이 그렸거든요. 우리가 그런 세대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큰 작품 익숙했던 거예요, 내가. 그리고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 만화가가 되려고 했었어요. 만화를 되게 좋아했고 스토리 만화도 이렇게 그렸는데 결국 만화가가 안 된 건 뭐였냐면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요만한 종이에다가 그림 그리는 게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헤어를 결국 하게 되는데 내 안에 어떤 이 욕망이 이렇게 큰가 봐요. 그래가지고 크다 보니까 이 완성도를 갖추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갖고 그림을 이렇게 그리다가 이렇게 가다가 아파트가 하나 지어지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밑에 이제 구덩이 팔고 막 할 거 아니에요? 아파트가 여기 지어지는구나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나는 그림이 안 풀려가지고 막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가니까 아파트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뭐라고 했냐면 내 그림보다도 건물이 더 빨리 올라간다고. 결국은 시간 때문에 완성을 못 하는 거고, 여기선 지금 이제 미술관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그리는 것도 참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이건 지금 현장에서 지금 그리고 있어요. 시간이 쫓겨서 완성을 못 한 겁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은 거는 작품을 보시면 비구상이라는 것보다는 약간 형태가 많이 드러나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작업이 어떻게 보면 미술사에서 보여지는 그 재현에 대한 의미와도 되게 많이 통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작가님이 생각을 하시는 내용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 작업의 이제 기본 베이스는 리얼리즘입니다. 리얼리즘. 어떻게 보면 재현에 대한 이야기, 재현을 하는 형식인데, 제가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지금 현대 미술이 보면은 재현을 거의 안 하고 있고, 안 그리려고 하고 있고, 생략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궁금했습니다. 2000년도에 내가 유럽 미술관 투어를 갔었거든요. 2000년도에 배낭 하나 메고. 그래서 미술관만 갔어요. 40일 동안. 영국에서 내려가지고 러시아에서 돌아왔는데 나는 거기서 뭘 느꼈냐면요. 이거 더 큰 작품인데 엄청나게 섬세하게 그야말로 압도당할 정도의 작품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훌륭한 형식은 20세기에 없어졌을까? 그죠? 왜 정부에서 주문한 기록화로만 남을까? 궁금했어요. 왜냐면 내가 봤을 때는 엄청난 설득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보는 사람을 압도해버리는, 그야말로 설득하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세 가지를 제가 또 있겠지만 세 가지를 봤어요. 뭐냐면 서구의 전통. 서구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베이스잖아요. 문화 자체가. 기독교는 뭐냐면 절대자가 있어요. 신이라고 하는 절대자는 자기 얼굴을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기독교에는 유대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도 같은 베이스인데 이슬람은 재현을 안 하죠. 미술이. 그래서 이렇게 국내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문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신에 대한 얼굴을 그리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 때문에 재현 미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도 지금 현대 미술에서 재현 미술이 사라지는 게 숭고미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숭고한 대상은 신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절대적인 것. 그것은 형상을 갖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무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세기 그림들 보면은 뭡니까 엄청나게 큰 국회의사당을 포장을 다 해버리잖아요. 엄청난 규모로 압도를 하는 게 숭고미인데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추상회화들 이런 것들의 어떤 정신적인 이데올로기는 뭐냐면 그런 거 절대자에 대한 어떤 무형상성. 리오타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그렇구나 그런 집단 무식이 있었구나 라고 발견하게 된 거고 두 번째는 냉전입니다. 냉전 시기를 거쳐서 미국의 현대 미술이 형성이 돼요. 그 전까지는 러시아에서 이제 뭐 구성주의 미술이 나오고 추상회가 러시아에서 나왔어요. 러시아에서. 근데 그것은 이제 짧게 끝났고 그것을 미국이 이제 자기의 문화로서 이제 만들었는데 그 냉전이 역할을 한 거예요. 잭슨 폴록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CIA에서 이제 키운 작가인데 유럽 문화에는 열등감도 있었고 그리고 정치적인 것, 역사적인 것, 현실적인 걸 다 배제하는 미술 양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랬고 냉전이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추상회화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상품성입니다. 경제적인 거. 구체적인 거 안 좋아합니다. 돈 좀 많은 사람들은 구체적인 거 안 좋아해요. 좀 이렇게 장식성인 거 좋아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현대 미술이 어떤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작품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이번 전시의 메인 작품은 죽창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작품이 제일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나가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개념을 잡고 그 욕망의 재해석이라는 제목이 붙은 뒤에 또 변화가 있었어요. 그 내용과 함께 이제 이 죽창가가 이번에 메인 작품이기도 하니까 설명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구에 들어오시면 그 영상 보이셨죠? 그것은 이제 이 죽창가의 처음의 모습입니다. 촉을 이제 하는 과정이었는데 이때는 완전히 그냥 이렇게 사실적인 그림이었고 전시가 또 화두를 잡고 나서는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그림이 많이 복잡해졌고요. 이 지금 장면은 뭐냐면은 장흥의 석대들 전투를 지금 재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 백마를 타고 있는 장수는 여성 장수입니다. 동학농민전쟁에서 석대들 전투에서 최초로
여성 장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토대로 해서 지금 제가 재구성을 한 작품인데, 처음에는 영웅서사처럼 시작을 했던 거죠. 영웅서사. 근데 진행하면서 이제 그림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꽤 화려해지고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역사를 하려고 시작했다가 이렇게 바뀐 거죠. 이번 전시 오픈을 이제 하면서 이제 드시는 생각과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겠다. 그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현남 선생님이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좋은 공간에서 또 이렇게 전시를 하게 돼가지고 너무 저는 대단히 지금 행복하고요. 전시 오픈 전날까지는 2시간 자면서 이 마무리를 이렇게 헐떡이면서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이 전시 끝나고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행군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42.19km를 100m 달리기 식으로 달린 것 같은 느낌. 평가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행복한 거죠. 이제 큰 그림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말씀도 해주신 분들 계셨고, 뭐 이런 어떤 풍조화에 대한 어떤 거 재밌다 뭐 해주신 것도 아주 큰 힘이 되고, 힘든 만큼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완성이 항상 들된 채로 이렇게 마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항상 그림을 거니까 이게 좀 기본적인 관객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문제제기 하셨는데 누가, 근데 나는 좀 더 완벽한 그림으로 관객들을 만나고 싶은 어떤 욕망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질문 있으시면 몇 가지 받아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번쩍. 네.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이렇게 담아서 핑크를 택한 건 아니고요. 저는 색채를 의미를 담기보다는 어울리는 색을 써요. 이렇게 나름대로 이 상태에서 이게 어울리겠다 해서 고르는 겁니다. 네. 너무 허망한가요? 이것은 누구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화상 아니냐라고 물어보는데 자화상은 아니고요. 그 누구를 닮은 얼굴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그린 건데. 제목은 신혼불명이에요. 신혼불명. 그것은 뭐냐면, 신혼불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난 여러 가지 연상을 했으면 좋겠어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신혼불명. 우리의 어떤 현대사하고도 연결 지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제가 조금 약간 첨가를 해드리자면, 여기 있는 다른 작품보다도 작가님의 욕망이 많이 투영된 작품이라고 저는 읽었어요. 왜냐면 작가님 스타일 보시면 여기 전시를 걸어놓고도 계속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잖아요. 제가 봤을 땐 약간 완벽주의자적인 성향이 강하신 작가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이 그림을 설명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셨냐면, 나는 여지껏 내가 해보지 않은 그런 느낌의 좀 약간 나의 욕망을 투영시킬 수 있는 그런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좀 약간 이전에는 해보지 않은, 좀 편하게 나를 좀 내려놓고 작품을 해보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이 작품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작품 제목도 신혼불명이라고 갖게 되었고, 또 작품도 다른 여타의 작품에 비해서는 약간 좀 터치도 세고, 작가님이 기존 그 막 세필로 작업하는 그런 건 좀 덜 드러나 있는 작품이라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고, 지금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앞으로 제 작업 방향에 하나의 이정표가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미술이 만약 미술에 가능한 것은 100%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그 중에서 20%밖에 쓰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표현의 방법, 은유를 살리는 방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많은 가능성들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김우성 작가님 초대 전에 저희 감사 스토리가 초대받아서 왔는데요. 너무 영광스럽고, 우리 김우성 작가님 2개월 동안 하시는 이 전시회 성황리에 잘 마무리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해남에서 왔습니다. 기타 음악을 하고 있는 감사 스토리입니다. 인사드릴게요.
찬양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틀 파는 날라와 더불어 불이 되자하네. 불이 타는 들려 어둠을 사르는 들불이 되자하네. 이 둠에는 날라와 더불어 꽃이 되자하네. 꽃이 피어 눈물로 고여 발등에서 갈라진 녹두꽃이 되자하네. 이 산골은 날라와 더불어 새가 되자하네. 새가 아랫역은역에서 우러에는 바람새가 되자하네. 이들 파는 날라와 더불어 불이 되자하네. 불이 타는 들려 어둠을 사르는 들불이 되자하네. 되자하네. 되고자 하네. 다시 한 번이 고을을 반란이 되자하네. 정성 녹주 가슴에 꽂히는 중창이 되자하네. 이틀 파는 날라와 더불어 불이 되자하네. 불이 타는 들려 어둠을 사르는 들불이 되자하네. 되자하네. 되고자 하네. 다시 한 번이 고을을 반란이 되자하네. 정성 녹주 가슴에 꽂히는 중창